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 참 1년 동안 부진이 꽤 길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횡령 사건 여러 가지 악재들까지 겹치면서 투심도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투자의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듭니다. 저희 여기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지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 저는 소장님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물어봐 네. 주십시오. 예. 우선은 아마케가 이제 대면으로 3년 만에 그렇죠. 개최가 되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나 미팅들이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예. 3월에 반짝 반등이 나왔던 제약바이오주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과 20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올라올 때 이런 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더 그 빛을 발했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학습 효과, 과거에 있었던 학습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게 학회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관련된 어떤 뭐 이 학회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그것들을 이제 하니 관련된 이제 의료진들을 이제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 돈으로 하는 거죠? 그 누구 돈으로 합니까? 학회는 개최측?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리베이트를 금지한 리베이트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져 왔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서 의사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돈으로 처방을 하고 약값이 올라가는 그런 불공정이 이제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됐죠. 하지만 풀어놓은 게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학회는 주로 어디 보면 고급 호텔, 고급 휴양지 그런 데서 학회를 꼭 열어야 되나요? 그 누구 돈으로 하냐면 100%다 제약회사 돈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뭐 자신감 있는 걸 얘기하지 자신감 없는 걸 얘기할까요? 이게 드라마틱한 모멘텀이 될까요? 아침부터 너무 삐딱하게 나가네. 어쨌든 8월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최를 하고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석하는데 이게 이제 암과 관련된 상황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정복을 못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정말 아직까지도 그 이게 암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 생존 확률이 70%다. 그러면 10명 중에 7분은 상관이 없지만 3분은 어찌됐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률이 99%라도 그 1%에 들어가시는 분은 자신에겐 100%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암과 관련된 지금 뭐 AI까지 동원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별로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는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회라는 뭐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거기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그렇죠.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런 그걸 모멘텀이다. 네, 명확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입장을 펼쳐주셨는데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준비한 질문은 사실 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알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기대주로 요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만한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8월에서 아마케가 열리고 우리나라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뭐 누구든지 들어도 아는 그렇죠. 이런 굵직굵직한 제약회사들이 참석을 하니 뭔가 얘네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뭔가 뭐 약 그 암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면 우리가 그러죠. 암에 대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라면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둘 다 전임상이에요. 전임상은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쫙 피어오르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전임상, 임상 단계 네. 전에 이게 약이 될까 없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임상 단계에서 들어가면 이제 전임상도 일상 이상이 있고요. 그 약이 전임상 일상이거든요. 약이 될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약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동물에 실험을 해보죠. 독극물이 그렇죠. 있나 없나? 그러다가 일상서부터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돼서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새싹이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름드리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0.001%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뭐 한다? 글쎄요, 뭐 미래에 대해서 선관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에 속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사에 속으시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전임상이 뭔지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임상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고 전임상이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고 야, 학회 열린데 대형 제약사가 그 뭐 전임상 한대 오케이 사자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가시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네, 없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그런 불안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용기, 만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ABL 네. 바이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좀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지켜봐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ABL 바이오가 한 차례 올랐다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만 뭔가 이번에도 아마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서 언급드렸던 신약 단계 개발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고 ABL 바이오도 임상 1상이에요. 임상 1상. 이거 전임상은 끝났죠. 네. 이게 뭔가 좀 약이 될 만한 뭐 소위 말해서 식별하면 건덕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해보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면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ABL 바이오가 만약에 일상에서 정말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일 정도로 역할을 했다라면 기술 수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얀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전임상서부터 개발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비용 그때는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에는 무풍지대였죠. 뭐든지 약을 개발하기가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다가 갈수록 이제 약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졌죠. 뭐 아무래도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 똑똑한 인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데서 신약을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기술 수출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나눠 갖자. 그 생산을 어디서? 삼성바이오에서. 이런 식으로 좀 메커니즘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1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근데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기업들도 보니까 2상에서 거꾸로졌다, 3상에서 거꾸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제약사들이 1상서부터 할 만한 과연 자금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관심을 가졌으니 이번에 아마케에서 관심을 갖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뇌피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 저는 그분들만의 그렇게 휴양지에서 생각이 드네요. 가서 골프 치시고 쉬다 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럼 완전히 그냥 개발이 완료가 됐다, 출시가 됐다 했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상 끝 정도 갔어요. 미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보면 3상 끝이 성공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3상이 여러분들 끝났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3상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투여가 시작하고요. 투여 이후에 또 그 후 4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잘 안 알려졌는데 네. 정말 이제 범위적으로 쓰다 보니 뭔가 부작용을 추적해야죠. 부작용을 추적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15년, 16년을 빨리 잊으셔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될 게 일반 투자자들이 2020년을 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15년, 16년을 잊으셔야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뭐든지 소식만 들으면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얼마만큼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1상 이상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 뇌피셜이 강했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만약에 1상에 들어가서 그게 서로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임상서부터 신약까지 성공한 그 제약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지가 아니라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SK바이오팜. 네. 국내 유일입니다. 전임상서부터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전임상부터 해서 신약을 개발한 거는 SK바이오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상장될 때 많은 기대감을 이제 안 줬었던지 어떠한 제약사도 기술을 이전해서 만들어낸 건 있습니다만 스스로가 맨 땅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은 SK바이오팜이 유일하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리오프닝에 대해서 제약사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활동이 늘어나겠죠. 활동이 늘어나다 보면 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게 그 얼마큼 소중한 것인가를 이제 느끼게 됐죠. 그런 부분들에서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것이 제약사의 바이오 그 어떤 뭐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이 멈췄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임상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고령화 테마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집중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고령화이긴 하지만 약물에 대한 것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슈몰이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차라리 먹고 마시는 것 쪽은 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수혜는 보겠죠. 하지만 어떤 뭐 실타래를 찾기에는 뭐 일부 기업들에 국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렵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바이옴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여기 꿈을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입장들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래도 몇 가지 종목들 살펴볼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함께 지켜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항체 약물 복합체 플랫폼을 적용한 항체 치료제 LCB84 전임상 결과를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공개합니다. LCB84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한 안티트랍2 항체와 자체 항체 약물 복합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서 도출한 항암제인데요. 약효 및 독성 두 가지 측면 모두 이 효능이 검증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를 기점으로 다양한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으로 이 LCB84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는 보스턴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임상에 진입한 후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레고캠바이오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마이크론 바이옴 전문 연구개발 바이오텍입니다. 이 회사는 면역항암 신규 표적 CNTN4를 억제하는 면역항암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내년 상반기 임상 승인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2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디바이오팜과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한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 연구 결과도 발표합니다. 두 회사는 지노맨 컴퍼니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ADC 후보물질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회사는 신규 표적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인데요. 지노맨 컴퍼니는 과연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젠셀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요. 암세포를 정조준하는 스나이퍼 같은 T세포와 또 공격을 퍼부는 포병에 가까운 NK세포의 특성을 두루 갖춘 감마델타 T세포를 활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감마델타 T세포 치료제는 내년 하반기 국내외 임상을 신청한다는 계획인데요. 감마델타 T세포는 워낙 배양 난도가 높아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젠셀을 포함해서 단 2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T세포는 면역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아닌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면역세포 항암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포 내 신호 전달 도메인과 또 이를 포함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에 관한 발명 특허를 국내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암학회에서 그 효능을 공개하는데요. 바이젠셀 역시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주가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미국 암학회 참여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종목별로 여러 가지 모멘텀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나 뭐 백신 이런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기업들은 그럼 올랐습니다. 많이. 그런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고 추후의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네. 그 백신을 몇 차례까지 맞으셨죠? 저는 2차까지 2차 맞았습니다. 맞으셨죠. 저는 이제 세 차례 맞았고요. 네. 그러면 우리들이 합쳐서 이제 5번의 그렇죠. 이제 그 투약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위탁 생산하는 경우 제로에서 5개를 생산했죠. 네. 근데 추가로 맞으실 의향이 해봤자 한 대 정도 아직 남아 있죠. 그렇겠죠. 여유가 있죠.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4차까지는 지금 뭐 글로벌이 면역 체계를 뭐 훼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권장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만 4차를 이제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맞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맞아요. 청소년들까지 내려오긴 합니다만
더 이상 맞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약사들이 몇몇 많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몇몇 제약사들이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뀌긴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제 토종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게 주권이기 때문에 제약 주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의 이제 사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 키트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진단 키트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고 진단 키트는 또 만들기가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약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얀센과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백신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펼치기보다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모멘텀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진단 키트가 뭐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잠시 있긴 하겠는데 글쎄요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고 더군다나 이제 이건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7%에 달하고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으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개념이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엔데믹으로 가다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망자는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주위에 있으면 지금 뭐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다 정상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 모멘텀을 갖고 끌고 가기에는 이제 좀 지난 뉴스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네. 거의 뭐 1년 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를 한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SK 뭐 어찌됐든 뭐 같이 또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대장주를 뭐 몇 차례 이대리에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를 대장주로 보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오늘 좀 저도 새벽에 보고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본 뉴스인데 현대그룹이라든지 몇몇 그룹에서 삼성바이오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 그 CMO 분야,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것은 돈만 갖고 된다라는 거죠. 신약 개발은 삼성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장 지어놓고 거기다가 위탁 생산하는 것이 영업률이 40%에 달한다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라는 게 차세대 먹거리인 건 분명하니까. 근데 단지 이거죠. 내가 개발하자니 위험 부담이 크고 위탁 생산은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이 생기면 한쪽에서 조용히 개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금 대기업들이 메커니즘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 좀 그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은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성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적, 돈으로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게 CMO 분야. 지금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투자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제약 바이오 투자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